안녕하세요, 오쌤입니다. 오늘은 식욕 억제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아마 다이어트를 하시는 분들이 한약, 양약 이런 것들과 함께 많이 찾아보는 게 이제 식욕 억제제인데요. 많이 먹어서 살이 쪘다고 생각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조금 먹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면서 식단을 조절하게 되는데, 보통 이제 다이어트를 해보시면 알겠지만 식단을 조절한다는 것 자체가 쉽지는 않아요. 배도 고프고 뭔가 배고프다 보니까 예민해지고, 그래서 조금 이런 식욕을 억제하는 방법에 있어서 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게 없나 하고 찾아보면 나오는 게 이제 식욕 억제제인데, 식욕 억제제를 하고 나서 실제로 상담을 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분들이 결국 다시 상담을 받고 이렇게 한다는 거는 식욕 억제제를 먹고도 다이어트에 성공하지 못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제가 그 이유는 뭔가, 그럼 식욕 억제제의 원리는 뭐고, 그거를 먹었을 때 일어나는 몸에서의 변화는 뭐고, 어떻게 식욕을 억제시켜주는 거며, 그것들이 지속됐을 때 우리가 어떤 반응이 나타나게 되는지를 설명을 드릴게요. 자, 우선 식욕 억제의 원리를 알려면 사람이 식욕을 느끼는 이유, 그 원리에 대해서 먼저 아셔야 되는데, 뭐 많은 분들이 이미 알고 있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식욕에 관련된 호르몬은 렙틴과 그렐린이라는 호르몬이 있는데, 뭐 호르몬의 이름을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제가 A 그리고 B 이렇게 설명을 쉽게 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A라는 호르몬이 발생이 되면 배고픔을 느끼고, B라는 호르몬이 발생이 되면은 포만감을 느끼게 돼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회원분들한테 해주는 얘기가, 사람이 느끼는 모든 감정은 호르몬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그냥 호르몬에 의해서 느껴지는 기분을 감정이라고 보셔도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우리가 배고파 라고 하는 것도 A라는 호르몬에 의해서 느낄 수 있는 거고, 배부르다 라는 것도 B라는 호르몬에 의해서 이제 느낄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그럼 우리가 식욕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있냐면, 배고픔을 느끼게 하는 호르몬이 분비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이 있고요. 다른 하나는 포만감을 느끼게 하는 호르몬이 계속 몸에서 있게끔 만들어주면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식욕 억제제라는 건 사실 이렇게 호르몬을 건드리는 경우가 많아요. 만약에 이게 아니더라도, 호르몬을 직접적으로 건드리는 게 아니더라도 몸에서 에너지화되고 흡수되는 것이 아닌 것들을 넣어서 우리가 위벽을 건드려서 음식이 뭔가 꽉 차 있네? 그럼 이제 더 이상 내가 음식을 그럼 내가 에너지가 지금 충족된 만큼 뭔가 음식이 섭취가 됐나 보다 하고 나서 이 호르몬, 포만감을 느끼게 하는 호르몬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사람의 몸은, 모든 시스템은 생명 유지를 위해서 돌아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그럼 우리가 배고픔을 느껴야 되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 호르몬이 존재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배고픔을 느껴야 되는 이유는 지금 나한테 에너지가 필요하다는 걸 인식하기 위해서예요. 근데 그렇게 에너지가 필요한 상태이기 때문에 배고픔을 내보내는 건데, 그거를 억지로 못 느끼게 한다? 그럼 사람은 몸에서 필요한 만큼의 에너지를 충족시키려는 그런 의지 자체가 사라지게 되겠죠. 그러면서 몸의 기능은 점점 떨어질 수밖에 없을 거고요. 그리고 모든 호르몬은 생명 유지를 위해서 서로 상호작용을 한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렇게 호르몬을 건드리게 되면은,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우리가 어떤 약물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식욕 억제제를 통해서 포만감을 느끼게 하는 호르몬이 계속해서 분비되어 있게 만든다고 하면, 억지스럽게 그렇게 호르몬을 건드리게 되면 우리 몸에서 자연스럽게 분비돼야 하는 이 B, 포만감을 느끼게 하는 호르몬이 더 이상 분비가 되지 않겠죠. 이미 우리 몸 안에 많기 때문에 내가 이제 이걸 분비하지 않아도 몸에 많이 있구나 하면서 그 호르몬을 분비시키는 체계가 망가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실제로 식욕 억제제를 하신 분들이 많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식욕 억제제를 하는 동안은 실제로 식욕이 억제가 되겠죠. 우리가 호르몬을 건드리게 되니까. 근데 그렇게 하고 나서 체중이 어느 정도 감량이 된 후에 식욕 억제제를 끊었을 때 생기는 일들이 다 비슷해요. 어떤 게 있냐면, 이미 몸에서 포만감을 느끼게 하는 호르몬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거를 분비시키는 시스템이 망가진 상태예요. 그러면 우리가 외부적으로 이런 B라는 호르몬을 넣어주다가 넣어주지 않게 되면
몸에서는 이미 이 호르몬을 분비하는 게 망가졌잖아요. 그러면은 우리는 포만감을 오히려 느끼지 못하게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식욕 억제제를 하고 나서 오해하고 악순환하는 이유가 뭐냐면, 식욕 억제제를 먹지 않으면 사람이 밥을 먹으면 어느 정도 배가 차고 이러면 포만감이 느껴져야 이제 그만 먹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 체계가 망가져 버리니까 일단 눈앞에 있는 음식은 다 먹게 되는 거예요. 배부름을 잘 느끼지 못하니까. 그리고 나서 음식을 먹고 나서 이제 움직이려고 하면 배에 음식이 가득 차서 움직이기 불편해지고 배가 더부룩하고 소화가 잘 되지 않는 이런 거를 경험하게 돼요. 근데 이제 여기서 착각을 하는 게, 역시 식욕 억제제를 먹지 않으니까 나는 식욕을 억제할 수 없구나, 많이 먹게 되는구나 하고 다시 식욕 억제제를 찾게 되는 악순환을 계속 반복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식욕 억제제라는 거는 자연스럽게, 뭐 자연스럽다고 보긴 어렵겠지만, 배고픔을 느끼는 호르몬과 배부름을 느끼게 하는 호르몬의 균형이 망가졌다거나 이 시스템이 망가진 상태에서 원 상태로 돌려놓기 위해서 그런 치료 목적으로 하는 거는 좋을 수 있어요. 어떤 그런 몸의 시스템을 잘 이해하고 한다고 하면. 근데 우리가 그냥 이미 정상적으로 에너지가 필요해서 배고픔을 느끼는 거고, 그래서 음식을 먹었던 건데 식욕 억제제를 시작한다고 하면 호르몬의 체계가 망가지게 되는 거고요. 한번 망가진 호르몬 체계는 되돌리는데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해지기 때문에 이렇게 함부로 시작하면 안 되는 거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정리하자면은 식욕 억제제를 이용해서 식욕을 억제하는 거는 사실상 호르몬을 건드리는 거고, 우리 몸에서는 자연스럽게 서로 균형을 맞춰서 생명 유지를 위해서 상호작용을 하면서 호르몬이 분비가 되면서 균형을 맞추는 건데, 그 호르몬을 건드리게 되면 우리 몸에서는 호르몬의 균형 체계가 망가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식욕을 억제시키기 위해서 먹었던 식욕 억제제가 결과적으로는 포만감을 잘 못 느끼게 돼서 더더욱 식욕이 억제 자체가 되지 않는 거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그래서 식욕 억제제는 어떤 이미 호르몬 체계가 망가진 분들이 치료 목적으로 전문가와 상담을 한 후에 하는 거는 괜찮지만, 그냥 단순히 다이어트를 위해서 식욕을 억제하고 싶어서 그런 호르몬 체계를 망가뜨릴 수도 있는 이런 식욕 억제제를 너무나도 손쉽게 구할 수 있고 너무나도 쉽게 결정을 하고 진행을 함에 있어서 너무나 많은 부작용을 봐왔기 때문에, 단 한 명이라도 이 영상을 보고 그런 위험에 접근하려고 했다가 마음을 돌릴 수 있게끔 만들기 위해서 영상을 준비했고요. 식욕을 억제시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배고파지기 전에 음식을 섭취해 주시는 게 좋아요. 우리가 호르몬이 발생이 되는 이유가 생명 유지를 위해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을 유지함에 있어서 부족하지 않을 정도의 영양소를 충족시켜 주면은 굳이 자극적인 것과 굳이 많은 양의 음식을 사람은 원하지 않기 때문에 배고파지기 전에 나한테 필요한 영양소를 섭취해 주는 게 최고의 식욕 억제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자,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